만약에요, 사이버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 러시아와 북한, 두 해커 연합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비밀을 훔치는 사이버 스파이랑요, 가장 대담하게 돈을 훔치는 사이버 도둑이 손을 잡는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섬뜩한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연구원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명 높은 두 해킹 그룹이 글쎄 하나의 디지털 지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건요, 현실 세계의 정치적인 동맹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주인공, 아니, 용의자들이죠. 이 용의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러시아의 그림자, 다른 한쪽은 북한의 자금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재밌는 게 이 두 그룹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가마레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 소속이고요. 주로 첩보 활동, 즉 비밀 정보를 훔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얘네는 돈을 훔치는 금융범죄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마레도는 염탐하고 라자루스는 훔친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 연결됐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지금부터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나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7월 24일에 러시아 해킹 그룹 가마레돈이 쓰던 서버가 딱 차단이 돼요. 여기까지는 늘 있는 일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불과 나흘 뒤에 벌어집니다. 7월 28일, 바로 그 똑같은 서버에서 이번에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악성 코드가 떡하니 발견된 겁니다. 단 4일, 이 짧은 간격이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니,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의 해커들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거의 동시에 발견될 수가 있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연구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잠시만요. 144.172.112.106. 네, 바로 이 IP 주소 하나가 러시아의 스파이와 북한의 도둑을 한 장소로 묶어버린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죠. 여기서 잠깐, 명령 제어 서버 또는 C2 서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해커들의 비밀 작전 본부 같은 거예요. 공격자가 바로 이 서버를 통해서 감염시킨 컴퓨터들한테 야, 저 정보 훔쳐와! 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훔친 정보를 보고받는 그런 핵심 기지인 거죠. 바로 이 중요한 본부를 두 그룹이 같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발자국이 더 큰 그림, 이 지정학적인 그림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해커 몇몇이 협력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둘이 왜 손을 잡았을까? 이유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북한이 돈을 훔쳐오면 러시아가 그 돈으로 첩보 활동을 하는 거죠. 완벽한 분업이에요. 둘째, 전력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두 나라가 서로의 비밀 금융망을 이용해서 숨통을 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스파이와 도둑이 합쳐지면서 이들의 사이버 공격은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해커들이 동맹을 맺는 건 아직은 좀 드문 케이스긴 해요. 근데요, 이런 팀플레이 전술 자체는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 안에서 여러 해킹 그룹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훔치는 라자루스랑 정보를 캐는 김숙희 그룹이 같은 IP 주소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이건 그냥 우연히 같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휘를 받으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인도 쪽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두넛 그룹의 악성 코드가 사이드와인더 그룹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러니까 서로의 도구를 막 빌려 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커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커들의 팀 플레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지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해커들이 이제는 외롭게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사이버 보안 환경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해커 한 명을 막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은 팀으로 덤비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된 거죠. 이런 동맹은 사이버 위협을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팀을 이루는 시대에 과연 우리 개인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보이지 않는 위협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